1억 2천을 또 날리며 깨달은 건물주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걸 꿈꿉니다. 하지만 저는 건물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건물주로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중형차 한 대 값이지만 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미리 준비해둔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사비로 150만원, 유지보수업체에게는 5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건 뭔가 싶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이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려면 4에서 5천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주차장인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다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되었다지만 저희는 이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말이죠. 사용할 계획이라면 새로 교체하는데 1억 2,500만원이 들고 검사를 위한 수리비로는 4에서 5천만원이 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공사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겠죠. 주차장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 비용. 건물 내 주차가 불가능해 인근 땅을 매입하거나 시에 공용주차장 건설비 약 1억 2천만원을 내면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신경 쓸 일 없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철거 비용도 따로 들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1억 2천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을 써야 한다니 정말 힘듭니다. 건물주의 고민과 좌절. 어제는 이 건물에 이미 들어간 수리비가 얼마인지 생각하며 과연 팔 때 다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사서 내 인생이 꼬인 건 아닌지, 망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죠. 몇백만원씩 임대료를 받아봤자 수리비가 몇천에서 억 단위로 들어가니 올해는 돈 버는 것 없이 무료 봉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건물을 처음 매수한 후 철거할 때 철거 사장님이 계속 연락을 왔습니다. 한번 와서 보셔야겠다고, 이게 안 되고 저건 위험하고 등등. 결국 철거 사장님의 호출을 받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뿐인데 왜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나한테만 불친절한 걸까? 신세가 처량해지며 눈물이 났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1년의 고생과 새로운 시작의 꿈. 1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 대출 원금도 갚고 투자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어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네요. 올 한 해는 버는 것 없이 대출도 못 갚고 투자도 못할 것 같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나요? 나는 망했다고 나자빠져 있으니 남편이 둘이 직장은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와 절세계좌의 고민. 다들 투자하시는데 저는 올해 절세계좌 한도라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냥 신세 한탄할 곳이 없어 충격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하는 넋두리니 이해해주세요. 결론 건물 사지 말고 배당주 투자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건물주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건물 투자보다는 배당주 투자가 훨씬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제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투자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기로 주식 2억 날리고 깨달은 점. 주식시장은 꿈과 좌절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마치 장미꽃밭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있죠. 제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초보 투자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겪은 고통과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초보의 막연한 꿈과 현실의 충격. 처음 주식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매수하고 손실이 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두곤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금을 끌어다가 단타로 들어갔다가 또 손실을 보고 종목만 늘어나고 전부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은 매도가 되지만 손실이 나는 종목은 매도가 어렵더군요. 이렇게 돈만 계속 추가 입금하며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전의 황금기와 그 후의 추락. 10년 전, 금융위기 전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며 큰 수익을 올렸죠. 처음 몇 달은 수익이 계속 잘 나와서 1년 정액으로 할인받아 연장까지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홀딩하며 투자했고, 장이 좋을 때는 한 달에 4에서 5천만 원씩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1억 원의 투자금은 점점 더 늘어났고, 저는 꿈에 부풀어 다른 예금과 부동산 투자금까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오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 후 회복될 거라 낙관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전문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대응이 낙관적이었고 결국 수익은 처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회원 기간이 끝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손절을 하며 자금을 인출해내긴 했지만 이미 많은 손실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10년의 고통과 깨달음. 그 후로 저는 주식창을 열어보기조차 싫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주식시장에 갇혀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10년이 지나고 작년 11월 증권사 비밀번호를 갱신하러 갔을 때 보유 종목은 6개에서 2개가 상장 폐지되었고 나머지 4개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가 잔액은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남은 자금을 우량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량주라고 무조건 홀딩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업황, 수급, 실적, 성장성을 꾸준히 체크하며 홀딩할지, 손절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조심스러운 희망. 올해 4월부터 다시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기존 보유 종목을 매도하며 500만 원으로 시작해 3에서 4번의 스윙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과 기본 차트, 거래량을 보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유연하지 못해 종목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도 상승 초입에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익이 조금 나오자 자신감이 생겨 투자금을 3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추천주로 익절도 했고 현재는 수익 종목을 익절하고 마이너스 종목은 가치를 믿고 홀딩 중입니다. 현금 보유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식 투자,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식 투자는 노력 없이 덤벼들면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잠깐의 수익으로 환호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